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74호 제13면입니다. 의정부시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시 10만원 지급. 의정부시 시장 안병용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 최초 1회 한 해 1인당 10만 원이 충전된 의정부 사랑카드를 지급하고 있다.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 사업은 인지능력과 신체능력 저하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고령운전자들에게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시는 앞서 2019년 고령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장려하기 위해 의정부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2019년에는 면허 자진 반납자 780명에게, 2020년에는 975명에게 10만 원의 의정부 사랑카드를 지원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원스톱 서비스 시행으로 기존의 경찰서, 면허증 반납과 지자체, 인센티브 지급로 이원화되어 있던 제도가 간소화되어 신청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면허 반납과 의정부 사랑카드 수령을 한 번에 할 수 있으며 지원 신청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올해는 대상자를 1,400명으로 확대하여 추진 중이다. 지우현 교통기획과장은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사업 확대로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을 독려해 안전한 교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의정부시 송산 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취약계층의 선물꾸러미 전달. 송산 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백동철은 2월 2일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관내 독거 어르신, 한부모 등 취약계층 200여 가구에 소박하지만 이웃의 사랑과 관심을 가득 담은 선물꾸러미를 전달했다. 설 대표 명절 음식인 떡국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마음을 대신하여 준비한 떡국 떡과 라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마스크와 손소독 물티슈, 외출 시 따뜻한 온기를 더해줄 핫팩 등으로 꾸린 선물꾸러미를 송산 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송산 노인종합복지관의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들이 각 가정에 직접 전하며 안부를 살폈다. 선물꾸러미를 받은 조 씨는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을 못해 외롭고 혼자라 명절 같지 않은 명절을 보낼 줄 알았는데 이렇게 방문해주어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백동철 송산 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때 작지만 정성껏 모인 마음이 우리 이웃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함께 나누는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재 송산 3동장은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선물꾸러미 나눔 활동으로 훈훈한 이웃의 정을 느낄 수 있었고 동에서도 주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지역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천시 무인민원 발급 서비스 운영 확대. 이천시 시장 엄태준은 안흥현 장민원실 내 무인민원 발급기의 운영시간을 8시 물결표 사인 20시까지로 확대하여 업무시간 외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공간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안흥동 근처에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빠른 추세로 들어서면서 특히 젊은 층의 근로자들이 대거 유입되었고 교대 근무를 하는 바쁜 직장인들이 보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시에 따르면 마장택지지구의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마장도서관에도 무인민원 발급기를 추가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천시가 운영하는 무인민원 발급기는 총 30개소 33대로 이 중 24시까지 운영되는 곳은 시청 2개소, 하이닉스 2개소, 의료원 1개소 등 총 5개소이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맞춰 앞으로도 민원 편의를 증진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인민원 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민원 종류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국세, 지방세 증명 등 총 112종에 이른다. 이천시 수출기업협의회 행복한 동행 성품 기탁. 이천시 시장 엄태준 관내 기업들이 민족 최대 명절 설을 앞두고 지역 소외계층을 돕기에 나섰다. 이천시 수출기업협의회 회장 이정욱 소속 7개 기업은 지난 3일 생활용품 등 1억 원 상당의 성품을 이천시에 기탁했다. 이천시 수출기업협의회 이하 이수협 소속 7개 기업은 3일 이천시청에서 열린 이천시 행복한 동행 기탁식의 다레월드 대표 이정욱 은 주방세제 등 4,800만 원 상당, 다미푸드 대표 김경애 는 유기농 식혜 등 1,000만 원 상당, 인코 코스메틱 대표 이관경 은 화장품 990만 원 상당, 재현인텍스 대표 가재민 는 현관 중문 설치 600만 원 상당, 해피 L&B 대표 김두상 은 화장품 1,200만 원 상당, 한국교육시스템 대표 이상길 은 유아 완구 1,200만 원 상당, 브에노메디텍 대표 정종극 은 화장품 500만 원 상당의 기부물품을 기탁했다. 총 1억 290만 원 상당의 다양한 생활용품 및 식품, 현관 중문 등을 기탁했다. 한편 이수협 이천시 수출기업협의회 은 2017년부터 이천시 해외시장 개척단 사업에 참여한 업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출시장 개척과 회원 상호 간 발전을 위해 2019년 설립되었다. 이수협은 지난 2019년 이천시 행복한 동행을 통해 4,300만 원 상당의 성품을 기탁하였으며 이수협 소속 기업들은 개별적으로도 성금 및 성품을 기탁하며 관내 소외계층을 돕기에 꾸준히 나서고 있다. 다레월드 이정옥 대표는 이번 기탁이 어려움을 겪는 이웃의 명절 전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도 지역 이웃들을 위해 꾸준히 선행을 베풀어주는 이천시 수출기업협의회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파주시 우리 아이 심리지원 서비스 등 대상자 모집. 파주시는 2월 1일부터 5일까지 아동비전형성 지원 및 장애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를, 오는 3월 3일부터 9일까지 우리 아이 심리지원 서비스 등 총 3개 사업에 대한 이용자를 모집한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비스를 진행하는 사업으로 2021년 상반기에는 아동비전형성 지원 60명, 장애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 75명, 우리 아이 심리지원 서비스 180명 등 총 315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이용 대상은 3인 기준 건강보험료 18만 5,088원부터 26만 2원, 기준 중위소득 120% 물결표 사인 170% 이하에 해당되는 가구다. 각 서비스별로 소득 기준이 상이하며 등급에 따라 정부 지원금 및 본인 부담금이 차등 지원된다. 이용을 원하는 자는 신분증, 건강보험증 등 기타 구비서류, 사업별 상의를 준비해 주소지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선정 및 지원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각 행정복지센터 및 파주시청 복지정책과 가만 전화기 지역번호 031-940-8582로 문의하면 된다. 파주시 목돈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사업 신청. 파주시는 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탈수급 촉진과 자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자산형성 사업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자산형성 사업은 근로소득이 있는 빈곤층이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매달 소득 가운데 일부를 저축할 경우 이에 대해 정부 또는 민간이 일정액을 매칭해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자산형성의 기회가 제한돼 있는 저소득층의 금융 소외 문제를 완화하고 주거 의료 욕구를 해결하는 한편 창업 지원 등을 통해 탈빈곤 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 시책이다. 모집 기간은 오는 18일까지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자는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주거교육급여 등 차상위 가구다. 자산형성 사업은 사업 대상자에 따라서 총 5개의 사업으로 구분된다. 희망기움통장 1. 의 경우 근로하는 생계의료급여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적립기간은 3년으로 탈수급을 목적으로 한다. 희망기움통장 2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대상자와 차상위 계층이 신청할 수 있다. 희망기움통장 1, 2. 대상 가구 중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있는 경우 청년희망기움통장과 청년저축계좌통장 사업을 선택해 신청이 가능하다. 내일기움통장은 자활근로 사업장에 참여하는 조건부 수급자가 신청할 수 있다. 파주시는 앞으로도 자활사업, 자산형성 지원사업 활성화를 통해 자립 의지가 있는 모든 저소득 가구에게 기회가 보장되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희망플러스 사인 온돌사업 서비스 파주시 찾아가는 통합돌봄 서비스 시행. 파주시는 수술 후 집으로 퇴원한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에게 돌봄과 보건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희망플러스 사인 온돌사업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파주시는 65세 이상 인구 13.6%로 고령사회로 접어들었으며 일부 읍면은 노인 인구 23%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해 어느 때보다 노인 돌봄에 대한 대응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조리읍에 혼자 살아가는 윤모 어르신 72세 은 지난해 10월 낙상 척추가 골절돼 수술 후 퇴원했지만 돌봐줄 사람이 없어 어려움을 겪다가 파주시의 통합돌봄 서비스 대상으로 관리돼 집에서 돌봄과 당뇨식 식사를 해결하고 있다. 또 보행도 어려워 안전바를 설치하고 문턱을 제거했으며 현직 의사가 집까지 찾아와서 진료하는 우리 동네 주치의 서비스도 받고 있다. 또한 IoT 인형 돌봄 반장 효돌이를 지원해 정서 지원과 퀴즈, 속담 풀이 등의 인지 서비스와 약 복용 시간을 알려주는 복약 도움도 받고 있다. IoT 인형이지만 안아주세요. 사랑해요라는 따뜻한 말도 하며 어르신의 외로움도 달래주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파주시 복지정책과는 2020년도 IoT 인형 10대를 운영했고 행안부 주민생활 혁신 사례 확산 지원 사업 공모를 신청해 선정돼 돌봄 반장 효돌이를 추가 구입해 66대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향후 모니터 인력 및 통신비 등 추가 관리 비용을 감안해 추가 확대 운영도 검토 중에 있다. 의정부시 노후 단독주택 보수비 지원 사업 실시. 의정부시 시장 안병용 는 노후된 단독주택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노후 단독주택 보수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노후 단독주택 보수비 지원 사업은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단독주택의 지붕 옥상 방수, 담장 보수, 대지 포장 등 건축물의 안전에 취약한 부분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시에서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의정부시 내 30년이 경과된 노후 단독주택은 약 7,900여 동으로 그동안 노후된 단독주택의 담장 등이 기울거나 옥상의 방수층이 깨져 균열이 발생하더라도 보수비 부담으로 적절한 시기에 보수를 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사례가 있어 인근 주민들까지도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지원사업 신청 기간은 2021년 3월 8일 3월 19일이며 지원사업 신청서와 사업비용 산출 근거 등의 서류를 의정부시 건축디자인과로 신청해야 하며 지원사업과 관련된 안내 및 자료는 시 홈페이지 부서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정부시는 제출 서류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며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수요와 안전사고 발생 위험 건수 등을 고려하여 향후에는 사업을 확대할 예정으로 앞으로 노후 단독주택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